안녕하세요. 석정중학교에 근무하는 수학교사 임은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문자는 위대하다입니다. 자, 문자. 여러분들이 문자 굉장히 어려워해요.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수학이 왜 어려워졌니?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음의 부가 붙은 음수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까지 들어있어요. 선생님 음수도 어려운데 문자까지 계산을 하래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문자 과연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수학 교과서에 등장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문자는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문자가 어떻게 수학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교과서 내용입니다. 문자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내용,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죠. 자, 문자가 들어있는 식은 문자 자체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쓰자라고 해서 하는 약속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 약속 4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곱셈 기호 생략하는 약속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와 문자가 있을 때 곱셈은 뭐한다? 생략하고요. 수를 문자 앞에 쓰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와 문자의 곱은 곱셈 생략, 수가 앞에 와야 돼. 수가 항상 맨 앞에 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이 빠른 거 먼저 쓰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생략하고요. 자, 문자의 순서는 알파벳 빠른 거부터 순서대로 씁니다. 세 번째 약속,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요, 거듭제곱 형태로 씁니다. 자, 이렇게 A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 있죠? 그때 A를 쓰고 3번 곱해졌다라는 3을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의 세제곱이라고 읽는데 이런 형태를 거듭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곱해진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거듭제곱 형태로 쓰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해진 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1은 생략한다. 왜? 1은 곱셈에서 곱하나 마나한 숫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이 곱해졌을 때 곱셈 생략하고 1도 생략을 하니까 A만 남죠? 자, 그럼 A만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거꾸로? 그렇지. A가 한 번 곱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일 경우에 1만 생략하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까지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곱셈 생략하는 경우 4가지. 자, 정리가 되었나요? 자, 이건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자, 수가 앞에 옵니다. 수가 앞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 뒤에 오겠죠. 하필 같은 문자일 땐 거듭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 오는 숫자가 1일 경우에 1은 생략한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 나눗셈도 생략합니다. 나눗셈은 그렇지. 분수의 꼴로 바꿔서 간단히 하는 거예요. 나누는 수 B가 분모에 오네요. 이렇게 분수의 꼴로 고쳐서 나눗셈은 간단히 한다는 거까지 해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을 간단히 하는 걸 먼저 배우는데 이걸 배운 이유가 있죠. 왜? 앞으로 이제 문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자가 사용된 식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식들을 이 약속에 의해서 간단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 중에 이 약속을 제대로 외우지 않고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 뒤에서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문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문자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자, 문자를 미지수라고 부르는 경우예요. 자, 기억납니까? 예, 언제 미지수라는 말을 쓰죠? 자, 어떤 값이 궁금해?
근데 몰라. 여기가 미지가 몰라 이거죠. 몰라. 모르는 수라는 뜻이잖아. 몰라서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문자를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때 사용하는 문자는 X를 사용을 하죠. 뭐 Y나 G 뭐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주로 X를 많이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모르는 값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문자, 요때 문자가 사용되는구나. 아, 어떤 값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잘 몰라. 그럴 때 그 모르니까 문자로 X라고 두는 거구나. 자, 그런 문자를 미지수라고 하는구나. 미지수라고 불리우면서 사용되는 문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자가 사용되어서 식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요 문자들 잘 모르는 값, 그래서 문자로 나타낸 값, 미지수. 자, 요런 경우에 문자가 사용이 되네요. 자, 첫 번째,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언제? 미지수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그 전에 잠깐. 자, 미지수는 그럼 하나여야만 할까요? 아니죠. 모르는 값이 꼭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르는 값이 이렇게 두 개일 때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정식에서 어떤 값을 몰라서 사용되는 문자, 자, 미지수. 그래서 어떤 값을 잘 모를 때 미지수로 문자를 이용한다는 거. 아, 이런 경우에 문자가 사용이 되는구나. 잘 모를 때, 자, 문자를 이용하세요. 자, 그 문자가 바로 미지수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예, 여기 변수입니다. 변수. 변하는 수. 변하는 수를 대신한 문자? 예, 맞아요. 자, 어떤 값들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특정한 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왜?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변하는 값을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 문자를 뭐라고 부른다?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x에 0이 들어가면 y는 2가 되고요. x에 1이 들어가면 계산하면 y는 1이 되고요. x에 2가 들어가면 y는 0이 되죠. x의 값이 변하고 그때마다 y도 변해요. 같이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값을 계속 변하니까 하나의 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문자는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뭐예요? 변수. 자, 변하는 수들을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구나.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번에 요 위에 있는 식에서 플러스 2를 대신해서 a라고 쓴 거예요. 자, 요 a는 어떤 2라는 특정한 수를 대신해서 사용한 문자죠. 자, 요 문자는 변하는 값을 나타낸 게 아니라 특정한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죠. 요렇게 사용된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낸 문자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상수라는 말은요, 변수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값을 대신하는 문자는 변수, 변하는 값을 대신해서 문자를 쓰면 변수라고 부르고,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 값을 대신해서 쓴 문자는 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배운 거 정리하세요. 몰라서 사용하는 문자, 미지수. 1번. 자, 변하는 값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문자는 변수. 변하지 않는 특정한 값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문자는 상수. 이렇게 문자들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미지수, 변수, 상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미지수, 변수, 상수. 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과 2번 식이 있습니다. 각 식에서 x, y는 미지수인지 변수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기 바래요. 자, 1번 식은 방정식입니다. 자, x, y는 자, 미지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딩동댕, 미지수입니다. 자, 2번 식은 1차 함수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예요. 자, x, y는 미지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딩동댕. 그렇죠. 변수입니다. 자,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모르는 값을 나타낸 미지수라고 보고요. 함수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변하는 값을 대신한 변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식과 2번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딩동댕. 예, 같습니다. 1번식의 y만 좌변에 남겨두고요. 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1번식과 2번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식을 방정식으로 보면 미지수, 함수로 보면 변수라고 말하는 것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미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럼 문자를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보죠. 자, 요 남학생 울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정리하지? 자, 뭘?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어때요? 너무 길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너무 길어요. 자,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너무 길어요. 자, 그렇게 일일이 말로 쓰니까 힘들잖아.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면서 어머 저렇게 길게 한글로 쓰니까 힘드니까 외우기도 힘들지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까요? 그렇죠. 한글 대신에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자, 요 공식을 한글로 쓰면 길지만 문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의 둘레. 둘레를 영어 단어로 length. 그래서 L자를 쓴 거예요. 자, 원주 L이라고 쓰고요. 지름의 길이 반지름을 R이라고 쓰거든요. R의 2배, 2 곱하기 R로 반지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름의 길이가 2 곱하기 R로 표시하고요. 원주율 3.141592 점점점이라는 자, 끝이 없는 무한 소수를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파이라고 쓴 거예요. 자, 요렇게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을 문자를 사용하고요. 요 문자를 사용한 식을 우리 간단히 하는 약속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간단히 하는 약속대로 간단히 하면 수를 맨 앞에, 문자 R을 맨 뒤에, 파이는 수를 나타낸 문자 상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R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 원의 둘레 L은 2파이 R, 2파이 R 외우기가 어떨까요? 훨씬 더 편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2파이 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2 곱하기 3.141592 점점점 곱하기 반지름 R이라는 걸 요 문자식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의 넓이 마찬가지예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너무 길어. 원의 넓이는 대문자 S로 주로 씁니다. 왜? 넓이를 썸이라고 해요. 면적을 합한 거다. sum, S-U-M, sum. 그래서 대문자 S로 넓이를 문자로 주로 나타내고요.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은 영어 단어로 radius예요. 그래서 R로 씁니다. 그 다음 원주율 파이라고 쓰죠. 그럼 요 식을 또 간단히 하면 파이를 R보다는 앞에 써야 돼요. 왜? 수를 나타낸 상수니까. 그리고 R은 같은 문자를 두 번 곱했으니까 R제곱, 거듭제곱으로 써서 파이 R제곱. 그래서 원의 넓이 S는 파이 R제곱.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쓰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편리해집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구나. 간편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수학식을 편리하게 표현하고 또 쉽게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방정식이나 함수식에서도요, 그 값들을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고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생활의 것들을 식으로 표현할 때 한글로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해진다. 간결함?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 때에도 문자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그림의 반원 5에서 호 AB와 호 BC의 B가 3대2일 때 각 BOC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호의 길이가 3대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도 3대2가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죠. 그럼 이 3대2라는 걸 표현할 때 자, 문자를 사용해서 3A 2A.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3대2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떨까요? 쉬워지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 중심각 크기 두 개에 3A와 2A를 더하면 5A가 되겠죠? 5A를 더하면 평각 180도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A의 값이 얼마다? 36도다 라고 빨리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각 BOC의 크기는 36도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 72도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면 관계를 표현하기가 편리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문자 어때요? 잘 사용하면 간결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1학년 1학기 때 맨 처음에 배운 내용, 요 간단히 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직도 요 간단히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 앞부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니다. 안녕.